뭐 하는 겁니까? 경찰청 수사 중입니다. 저 선보러 온 건데요. 쓸데없는 소리. 시스템 사용자와 최고 경찰 시스템의 속성 일치를 감지했습니다. 연동을 시작합니다. 연동 완료. 초보자 패키지 도심타워 한 채를 지급합니다. 시스템? 진짜야? 무슨 기능이 있는데? 시스템 사용자가 범죄자를 잡을 때마다 재물, 초능력, 특수보상 등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끌고 가자. 선을 본다고? 흥. 이름. 유나영. 이 이름 왠지 낯익은데. 스물네 살. 엔터테인먼트 대표. 석사. 자백하면 선처하지만 버티면 엄벌에 처합니다. 도대체 언제 인정할 겁니까? 당신 그런 일 하는 거 맞죠? 집행관님, 전 정말 맞선 보러 간 거라고요. 못 믿겠으면 휴대폰 보세요. 직접 전화해 보셔도 돼요. 끝까지 오리발 내미시겠다. 헐. 맞선 상대를 체포해버렸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이것 봐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수습이라 업무에 서툴러서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내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태연. 가시죠. 김태현, 아까 네가 잡은 그 여자 아니야? 왜 그냥 풀어준 거야? 선배님, 사실 저분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착각은 무슨? 저 여자 말을 다 믿어? 생각이란 게 없어? 멀쩡한 사람이 누가 거기에 가? 당장 다시 잡아와! 선배님, 사실 저분 제 맞선 상대였어요. 아마 제가 장소를 제대로 말 안 해서 그 스파로 가신 것 같은데 저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보니 업소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작전, 넌 빠져. 아, 선배님. 김태현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 박준호입니다. 이건 천호타워의 소유권 증서와 등기 권리증입니다. 안에는 세입자 정보와 연락처도 봉투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부자다. 출근길에 천호타워 지나니까 가는 길에 내 건물 좀 봐야겠다. 돈이다! 아, 재소 붙었네. 경찰청으로 같이 가시죠. 시스템 사용자 절도범 검거 축하합니다. 보상 초능력, 초감각 능력, 주의, 범인에게 접근 시 범죄자 정보 감지 가능, 하루에 3번 사용 가능. 시스템 사용자님 신중히 사용하세요. 이름 이준기, 성별 남, 나이 26세, 출신지 강씨, 범죄 기록 절도 100사건, 위험 등급 4급 범죄자. 오, 김태현 범인 잡았네. 무슨 짓을 했는데? 길에서 물건 훔치길래 현장에서 바로 잡았죠. 운이 좋네. 출근길에 도둑도 다 잡고. 모두 숨어. 오늘 정보에 따르면 특급 수배범 박진수가 우리 시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순찰 나갈 때 주의하도록 하세요. 박진수의 흔적을 발견하면 반드시 돌아와서 보고하세요. 자료는 단톡방에 올릴 테니 이따가 꼼꼼히 확인하세요. 머마님 뭐해? 빨리 순찰 안 나가고 앞으로 순찰은 혼자 다녀.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날 찾아와. 네. 빨리 가. 혜연씨, 같이 가요. 경찰서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왜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초감각 능력으로 확인해봐야겠다. 이름 박상호, 나이 48세, 성별 남, 출신지 강씨, 범죄 기록, 아내의 내연남 살해, 위험 등급 1급 범죄자. 진짜 수상한데.
뭐 하는 거야? 말해, 왜 죽였어? 그놈은 죽어당해. 언제 죽였어? 어디서 죽였어? 헛된 희망 품지 마. 당신은 체포됐어. 있는 그대로 자백해. 우리가 참작해서 판사님께 선처를 구해볼 테니까. 알았어. 내가 안내할게. 시스템 사용자님, 살인범 검거를 축하합니다. 보상으로 초급 원거리 추적 능력을 지급합니다. 참고 하루 한 번 사용 가능. 마음속으로 범인의 신선 정보와 얼굴을 떠올리면 범인의 은신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 울지 마. 왜 사람을 죽인 거야? 내가 그쪽으로 좀 약해서. 원래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 근데 어젯밤에 그 새끼가 내 마누라랑 내 눈앞에서 뒹구는 걸 봤다고. 그놈은 죽어 마땅해. 죽어야 해. 이혼을 하든가 신고를 했어야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박 팀장님, 김태현, 잘했어. 순찰 돌다가 살인범까지 잡고 국장님께 보고해서 포상 올려줄게. 시스템 사용자님, 살인범 체포를 축하합니다. 초능력 초급 원거리 추적 보상 지급. 참고 하루 1회 사용 가능. 시스템 사용자님이 속으로 범인의 신상과 얼굴을 떠올리면 범인의 은신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 그렇지. 원거리 추적을 쓰면 되잖아. 내가 직접 체포해주지. 이 흉악범 녀석을. 이변이 없다면 박진수는 분명 저 안에 숨어 있을 거야. 잠깐만요. 두 손 머리 위로 올려. 시스템 사용자님, 축하합니다. 특급 수배범 박진수 체포 성공. 고급 자동차 1대 보상 지급. 경공 초급 클라우드 점프 보상 지급. 참고 경고문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초급은 비행 불가. 암벽 등반 및 파쿠르용. 업그레이드 가능. 김태현, 진짜 네가 박진수를 체포한 거야?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뭐 대단하다고? 김태현, 정말 괄목상대하게 만들었어. 내가 조직에 조기 정규직 전환을 신청할게. 그리고 너를 위해 3등급 공로상도 신청하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태연아, 너한테 급한 일 있어. 당장 덕원 레스토랑으로 와. 엄마, 나 일하는 중이잖아요. 아유, 조퇴라도 해. 진짜 급한 일이야. 엄마한테 속았네, 나를. 유나영이랑 선보게 하려는 거잖아. 뭘 멍하니 있어. 인사해, 하영이 엄마. 너희 강아줌마야? 안녕하세요, 가나줌마. 아주 잘생긴 청년이네.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리겠어. 태연 엄마. 아들이 집행관이구나. 정말 잘생겼네. 어서 와서 앉으렴. 아이고. 엄마, 강아줌마.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연아, 다 됐어? 하영이 도착했는데. 엄마, 서에 급한 일 생겨서 바로 가야 해요. 다음에 다 같이 밥 먹어요. 어차피 조퇴도 했으니 차라리 천호타워나 가볼까? 안녕하세요. 김태현님 맞으신가요? 전 강시자동차 딜러 박성훈입니다. 고객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접니다. 괜찮아요, 저희 집은. 김태현 씨, 여기 차입니다. 번호판 다 됐습니다. 여기 열쇠 확인해 보시죠. 됐어요. 가보세요. 네.
저기요. 차가 너무 예뻐서요. 전 김민지라고 해요. 인플루언서예요. 우리 알고 지낼래요? 무슨 일이시죠? 경찰청 분이신가요? 저기 그러니까 요즘 집에 갈 때 자꾸 누가 절 미행하는 것 같아서요. 저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집이 어딥니까? 안내하세요. 네. 앞장서요. 미행하는 사람 나타나면 내가 잡을 테니까. 네. 설마 이 여자한테 속은 건가? 잠깐만요. 미행하는 사람 없는데요? 오빠, 제가 며칠 집에 안 와서 그 사람이 안 오나 봐요. 오빠, 우리 집에 올라가서 차 한잔 할래요? 다음에 또 누가 미행하면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갑니다. 김민지를 미행한다는 사람 집 앞에 나타나진 않을까? 뭘 보는 거야? 오해입니다, 오해.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도망치려고? 오빠, 왔네요. 방금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이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배달원 아저씨? 왜 절 스토킹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건 남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경찰청으로 같이 가시죠. 윤하영 씨, 오늘 경찰청엔 어쩐 일이세요? 일이 좀 있어서요. 나가서 얘기하죠. 네. 김태현 집행관님, 제 맞선남 기억하세요? 그 사람 완전 찌질이에요. 오늘 저희 엄마한테 자기 칭찬 좀 많이 해달라잖아요. 완전 뻔뻔하죠. 네, 좀 뻔뻔하네요. 너무 열받아서 그러는데 저 대신 욕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윤하영 씨, 죄송합니다. 그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시스템 3대창 열어줘. 시스템 정의 포인트가 뭐야? 좋은 일을 하거나 범인을 잡았을 때 시스템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의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정의 포인트는 시스템 선점에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어, 아들. 무슨 일이에요? 불났어요? 아니, 아래층 마트에 강도가 들었어. 태연아, 조심해! 넌 체포됐다. 시스템 사용자가 강도를 잡은 것을 축하합니다. 초급 초능력, 정밀 관찰을 보상으로 드립니다. 참고 초능력은 하루에 10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동안 범죄 현장을 관찰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혜연아, 윤하영이 내 맞선녀야? 우리 구역에서 사람을 죽였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틀림없을 거야. 최동현이 증거가 확실하대. 내가 가서 사방 좀 알아볼게. 저 정말 사람 안 죽였어요. 박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젯밤 9시에 여배우 한 명이 자택에서 살해당했어. 신고 전화를 받고 즉시 출동했는데 이 용의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지.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피해자 윤소희는 윤하영 회사 소속 연예인이야. 지난달에 계약을 해지했지. 며칠 전에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걸 목격한 직원도 있어서 증언해줄 수 있어. 윤하영, 당신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앙심을 품고 어젯밤 피해자의 별장에 찾아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커터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거야. 윤하영, 아직도 인정 안 합니까? 정말 제가 안 그랬어요. 전 살인자가 아니에요. 박 팀장님, 사건 기록 좀 봐도 될까요? 이 사건은 나와 박 팀장님이 합심해서 해결한 건데 우리가 너보다 못하다는 거야? 박 팀장님, 이 사건에 2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김 탐정님 대단하시네. 벌써 의문점을 찾아내고 말이야. 윤하영이 윤소희의 별장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 게 뭐 있어. 윤하영이 거짓말한 거겠지. 그건 윤하영이 범인이라고 미리 단정 지은 거잖아. 생각을 좀 바꿔서 신고자한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 신고자는 문제없어. 해외에 정착한 화교라 귀국을 자주 하네. 박 팀장님, 만약 윤하영이 정말 윤소희를 죽였다면 왜 그녀의 몸이 이렇게 깨끗할까요? 박 팀장님,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좋아. 네 체면을 봐서 그렇게 하지. 김태현, 윤하영이 범인이 아니라면 내 머리를 뽑아서 공으로 차게 해줄게. 그럼 네 머리나 뽑을 준비해. 진정해요. 다 괜찮을 겁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시신에 의문점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은영 누나, 누가 누나 부검 시력을 못 믿어서 직접 보시겠대요? 그렇게 잘났으면 벌써 의문점을 찾아냈겠네. 확실히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만약 말하지 못하면 국장님께 가서 너를 고소할 거야.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 자국이 있습니다. 결혼반지를 오래 낀 흔적 같고 손가락의 자국이 아주 새롭습니다. 죽기 전에는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단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부검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의 상처가 위에서 아래로 난 것은 살인범이 피해자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부사항도 부검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초능력 사용, 정밀 관찰. 설마 신고자가 도둑이 제발 저린 건가? 안녕하세요. 집행관 김태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옆집 살인사건 때문이시죠? 최현민 씨, 어젯밤 누군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신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젯밤 8시 좀 넘어서 여자 2명이 다투는데 소리가 엄청 컸어요. 한 명이 너 계속 이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고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돼서 신고했습니다. 초능력 사용, 초감각 능력 이름, 최영민, 성별남, 나이 36, 본적 싱가포르. 범죄 기록, 아내 살해 위험 등급 1급 범죄자. 이 자신 연기 진짜 잘하네. 능구렁이 같은 놈. 초능력 발동, 정밀 관찰. 최영민 씨,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최현민, 이거젯밤 안에 윤소희를 죽일 때 입었던 옷이죠. 거기서 그녀의 DNA가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저랑 경찰청으로 가시죠. 이건 모함이야. 나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당장 고소할 테니까. 이건 놔. 시끄러워. 가자. 김태현, 왜 신고자를 잡아온 거야? 박 팀장님, 이자가 윤소희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제가 이미 증거도 다 찾았습니다. 증거 어디 있는데? 제가 수집한 증거는 과학수사대에서 검사와 복원을 해야 합니다. 딱 3시간 주지. 만약 네가 말하는 증거라는 게 이자가 범인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너 각오해라. 김태현,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야? 피해자는 저놈 아내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 자기 아내까지 죽이고. 아마도 다른 여자 때문이겠지. 안녕하세요. 저기요, 윤 대표님 비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윤 비서님,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연차 내신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공범인 이상 분명 미리 준비했겠지. 초능력 발동, 원거리 추적. 영민이 왜 안 오지? 윤지혜 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이거 놔요. 이거 놓으라고. 가자. 김태현, 결과 나왔어? 박 팀장님,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결과 확실한가? 네, 증거 수집할 때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아주 좋아. 이번 사건은 내 실수였어. 네가 단서를 찾아서 범인까지 잡았으니 국장님께 네 국물을 잘 말씀드리지.
최동현. 아까 뭐라고 했더라? 윤하영이 살인범이 아니면 네 머리를 뽑아서 공처럼 차라고 했지? 그건 이번엔 네가 이겼다. 김태연,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근데 알고 싶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윤 비서는 3년 전 최영민과 윤소희는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 후 윤소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최영민은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죠. 하지만 윤소희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1년 전 그는 윤지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이혼해주지 않는 윤소희를 떨쳐내기 위해 최영민이 계획한 겁니다. 이 아내 살해 누명 사건을요. 그렇군요. 고마워요. 살인사건 해결을 축하합니다. 보상, 초급 슈퍼 운전기술, 참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기계에서 단시간 내에 신극 운전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 성창그룹 지분 50지분은 양도할 수 없으며 매매 불가. 시스템 사용자 본인만 소유 가능. 김태현을 봐요. 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큰 성과를 냈잖아요. 당신들을 좀 봐요. 한 명 한 명 다 참나. 몇 년씩, 몇십 년씩 일한 집행관들이 아무 성과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잖아요. 언제쯤 김태현의 반이라도 따라갈래요? 김태현, 오늘 일 아주 잘했어. 또 날 놀라게 하는군. 자네 정규직 전환 거는 상부에서 승인됐어. 이건 정식 집행관 신분증이야. 올해는 1급 집행관까지 가보자고. 자네 사수 정민석처럼 말이야. 자신 있나? 국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좋아. 자네가 살인사건을 풀고 범인까지 잡았으니 서에서 결정했어. 포상금 100만 원을 주기로. 앞으로 이해구역 치안은 자네한테 맡기겠네. 네. 너 아주 발톱을 꽁꽁 숨기고 있었네. 내 사수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어휴, 앞으로도 잘해봐. 나중엔 저 국장 자리도 다 내 차지가 되겠어. 저 보너스 받았네. 밥 쏘는 거 잊지 마. 그래. 나중에 밥 설게. 보너스도 많이 받았으면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워? 아니면 맞선 볼 여자한테 쓰려고? 아니야. 뭐 먹고 싶은데 네가 정해. 너 방금 네가 정하라고 했다? 저녁에 레스토랑 가자. 정규직 된 거 축하할 겸. 알았어. 어머, 우리 학교 퀸카 유진이 아니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데이트 가니? 집행관들은 다들 가난하지 않아? 조금 있다가 데이트 갈 때 스쿠터 탈 거야? 아니면 내 현대차라도 빌려줄까? 태연아, 가자. 유진 언니, 저 차 있어요. 네가 차가 있다고? 일단 집행관 주제에 무슨 차를 샀겠어? 보세요. 이게 바로 제 차 키입니다. 정말 속 시원하네. 박나영이 내 차 키를 보고는 완전 멍해졌잖아. 지금쯤 아마 질투나서 미칠걸? 가자, 가요. 이건 네 선물이야. 정직원 된 거 축하해. 감사합니다. 유진 언니, 고마워요. 마침 하나 필요했는데 이제 안 사도 되겠네요. 은혜 갚기 힘드네. 유진 언니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김태현님이신가요? 전 성천그룹 이정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청약서랑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다 드리려고요.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신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이수교에서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문 부장님이시죠? 네, 김태현 씨.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밤늦게 직접 오시고. 별 말씀을요.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아침에 좀 많이 샀어. 몇 개 먹어. 고마워요, 유진 언니. 태연아, 최동현이 형사팀으로 갔대. 대단하네요. 김유진, 김태연. 왜 그래? 사건이 하나 있어서 두 사람 조사가 좀 필요해. 어젯밤 7시 40분쯤 박나영이 집 앞에서 누군가한테 오른발을 잘렸어. 너희랑 경찰서 앞에서 다툰 적 있잖아. 그래서 조사에 협조해줘야겠어. 박나영이 다쳤다고? 조사에 협조해주시죠. 어젯밤 두 사람 다투고 나서 어디 갔어? 다랑 레스토랑이요. 그러고는 각자 집으로 갔고요. 이건 내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맡은 사건이야. 내 실력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지. 태연아, 백성문화광장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대. 가서 처리해. 네. 때리지 마. 치아들 잡을 거야. 그만해요! 말로 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해버릴 거야.
집행관님, 이 또라이가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침입했잖아요. 그게 말이죠. 천천히 가, 사람 치겠다. 민지야. 이 애가 정말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사람 쳐놓고 도망가. 살려주세요.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젊은이, 우리 며느리 좀 병원에 데려다줘요. 임신 중이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병원으로 모실게요. 서두릅시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자고. 빨리 제 차에 타세요. 뭘 두드려요? 빵빵거리긴 뭘 빵빵거려. 매너가 없네. 집행관이면 다요? 집행관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교양이 없어? 차에 환자가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어요. 환자가 있든 말든 내가 이게 뭐야? 오늘 나 여기서 차 안 뺄 거니까 차에서 죽게 내버려둬. 우리 둘 다 못 가는 거야.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당장 체포해버리기 전에 차 빼요. 날 체포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수미는 성청그룹 부장이자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대형 인플루언서. 어디 한번 체포해보시지. 촌뜨기 같은 게. 성천그룹이라고. 좋아. 여보세요, 이 부장님. 우리 회사에 이수민이라는 부서장 있죠? 해고하세요. 연기 참 잘하네. 배우나 하지 그래? 이수민, 당신 해고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 나 해고시킨 거 물어내. 오늘은 아무도 못 가. 차 안에서 죽게 내버려둬. 비킬 겁니까? 안 비킬 겁니까? 안 비켜. 확실합니까? 확실해. 총각, 어느 경찰서 소속이야? 위메경찰서입니다. 아유, 정말 고마워. 내 며느리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름이 뭐야? 어르신, 저는 김태현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건 제 당연한 일이니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를 괴롭힌 집행관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요. 소 국장님, 태연이는 성실한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피해자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야? 김태현, 집행관이라는 신분을 믿고 시민을 억압하다니 네 죄를 알겠나?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임산부가 위급한 상황이라 병원에 데려다 준 건데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김태현, 임산부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다 당사자와 마찰이 생긴 건가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할 일도 없는데 왜 그 차를 들이받았겠어요? 증거라도 있나? 도로 CCTV가 다 증거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이 청년이 한 말은 다 사실이에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집행관님은 민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다 저 여자 스포츠카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분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랑 어머니는 이분께 감사패를 전해드리러 온 거고요. 네? 민지가 왜? 오늘 민지랑 어머니가 백화점에 갔다가 애들이 찬 축구공에 걸려 넘어졌어요.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 집행관님이 민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이분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뻔했대요. 이분이 우리 집안의 큰 은인이십니다. 영민아, 바로 저 여자가 우리를 막아섰어. 오늘 저 여자가 뭐라 했는지 알아? 민지가 차 안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길을 비켜줄 수 없다고 했어. 여기 이 김 집행관님이 아니었다면, 결단력 있게 나서주시지 않았다면 네 아내와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그래, 당신들. 흥. 김 집행관님, 정말 저희 집안의 큰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돕겠습니다.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동지, 내가 사과하겠네.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엄벌할 거야. 자네에게 공정함을 되찾아주겠네. 김태현, 오늘 수고 많았어. 우리 이해 경찰서의 자랑이야. 자만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 김태현, 샹그릴라에 사건이 하나 접수됐어. 너랑 정민석이 같이 가서 좀 보고 와. 네.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가 소개할 신창고 인사에 미국 자동차 챔피언 마이클리가 사라졌어요. 도무지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사라졌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파당로에서 라이브 시승을 했는데 마이클리를 포함한 9대 챔피언들이 저희 심차를 운전하다가 공무 차량에 졌거든요. 마이클리가 충격을 받고 르가바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사건 접수는 당사자가 24시간 동안 연락이 끊겨야 가능해요. 내일도 사람 못 찾으면 그때 다시 신고하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부님, 저희가 좀 도와주죠. 더 늦어서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시장관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거 저 다해 가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볼게요. 이 외국인 녀석 분명히 길을 잃은 걸 거야. 알아서 찾아보면 될 텐데 굳이 쓸데없는 참견을 하냐. 사서 고생이네. 찾을 거면 너 혼자 찾아. 난 시간 없으니까.
마이클리가 납치당했어. 시스템, 초능력 사용, 원거리 추적 시스템. 원거리 추적으로 마이클리를 찾는데 왜 표시가 안 뜨지? 시스템 사용자. 해당 초능력은 범죄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범인이라 그 변태 자식을 찾으면 되겠네. 영상에 얼굴이 찍혔으니까 초능력 사용, 원거리 추적. 감사합니다. 씨발, 누구야? 박준혁. 협조해줘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무슨 뭘 조사하겠다는 거죠? 과에서 외국인 미행했습니까? 초능력 사용, 초감각 능력. 이름 박준영. 성별 남, 31세. 고향 강시. 범죄기록 마약 복용 5년, 강도 27회. 위험 등급 2급 범죄자. 네가 한 짓은 이미 들통났어. 바른 대로 말 안 해. 전 그냥 돈만 좀 뺏으려고 했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 사람은 혼자 죽은 거예요. 사람 어딨어? 빨리 안내해. 네. 저기, 그 최동현이랑 박나영 사건은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못 알아냈대. 완전 쓸모없는 녀석이야. 직감인데 이 사건 단순하지 않아. 내버려둬. 우리 담당도 아닌데 강력반 보고 알아서 하라지. 김태현. 지난번에 주요 용의자 박진아를 검거했지? 내가 신청한 3등 공로가 상부에서 승인됐네. 이건 훈장이야.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인사 발령이 하나 더 있네. 지금부터 자네를 미해결 사건팀으로 발령하고 팀장을 맡기겠네. 네?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태현, 자신감을 가져. 화이팅! 잘해봐. 대단한데? 벌써 팀장이 다 되고 한턱 쏴야지. 그럼요. 팀장님도 꼭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지. 태연아, 축하해. 나도 네 팀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싶다. 좋지. 그럼 국장님한테 신청해봐. 나랑 같이 사건 해결하자. 너 방금 한 말 꼭 지켜. 작년 9월 이유진이 귀가 후 기절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이 잘렸어. 기절시킨 뒤 우측발 절단이라 이 사건. 박나영 사건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혜연아, 주말에 내 친구들이랑 피크닉 갈 건데 너도 갈래? 설마 하연이 엄마도 오세요? 참나.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난번 맞선에서 핀대대고 도망가서 지원이 엄마가 말은 안 해도 너한테 감정 안 좋아. 네가 하영이랑 만나고 싶어도 그쪽에서 허락할지 모른다고. 알았어요. 갈게요. 매일 뭐 하느라 바쁜 겁니까? 바쁠 게 뭐 있어? 대충 시작되는 거지. 팀장님. 우리 팀 사건은 다 오래된 거라 그때도 못 푼 걸. 지금 와서 단서 찾기 더 힘들죠. 그래서 출근해서 시간이나 때우는 겁니다. 우리 팀에 있던 그 미제 사건들 한 번도 해결한 적 없습니까? 나 여기 온 지 13년 됐는데 딱 한 건 해결해봤어. 그것도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한 거지만. 작년에 있었던 발절단 사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 발절단 사건 얼마나 알고 있어? 난 이 사건을 내가 부임한 후 맞는 첫 사건으로 하고 싶은데 너희도 참여할 생각 있어? 가자, 같이 한번 만나보러. 발절단 사건의 피해자 유진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희는 리메경찰서 집행관입니다. 이번에 온 건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유진 씨 발절단 사건에 대해서요. 제가 유진이 엄마예요. 사건은 어떻게 돼가나요? 범인은 잡혔어요? 아직입니다. 이번에 온 건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요. 이분에게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당신들 같은 무능한 집행관들 이렇게 오래됐는데 범인 하나 못 찾고 뭐하러 또 왔어? 꺼져! 당장 꺼져! 그러지 마. 뭘 묻고 싶은데? 물어봐. 팀장님, 다음엔 어떡하죠? 우린 가봐야겠어. 다음 피해자한테 말이야. 피해자가 또 있어요? 설마 발절단 연쇄살인 사건인가요? 최근 발절단 사건의 피해자는 그저께 밤에 당했어. 가자. 김태현, 여긴 뭐하러 왔어? 수사로. 무슨 수사? 말할 수 없어. 너도 박나영 찾으러 왔냐? 물어볼 거면 빨리 물어봐. 나도 발절단 사건 조사해야 하니까. 너희도 발절단 사건 조사로 왔어? 너희도?
발쇼단 사건은 내 담당이야. 너희가 뭘 조사해? 누가 권한해줬어? 최동현, 넌 네 조사해. 난 내 거 할 테니. 맘대로 해봐. 네가 뭐라도 알아내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어이, 수사 실력이 영 별로네. 넌 몰라. 어때요? 두 사람 다 고등학교 때 시댄스 대회에 나갔어. 반사가 될 것 같아. 교장 선생님, 기억 좀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중등 댄스 대회 때의 말입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일 없었나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요. 네, 있었죠. 결승전 때로 기억하는데 춤을 꽤 잘 추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발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기권했고 4등에 머물렀죠. 당시 교육청에서 댄스대회 1등에게는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여학생은 다리 부상 때문에 갈 수 없게 됐으니 정말 큰 손실이었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집안도 어려운데 그런 일까지 겪으니 결국 자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교장 선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찾아주십시오. 댄스 대회 참가자 면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쇼?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경찰반 양반. 무슨 일이요? 할머니, 이수진 씨네 가족에 대해 잘 아시나요? 잘 알지. 우리가 몇십 년 된 이웃인데 모를 수가 있나? 그럼 식구는 몇 명인가요? 모녀 둘뿐이요. 수진이 엄마가 결혼도 안 하고 수진이를 낳았지. 그럼 할머니 수진이 발은 어쩌다 다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알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단 게. 그애 대회에 나갔을 때 말이야. 누가 해코지를 혔어. 계속 낫질 않아서 다리를 계속 절어. 절름발이가 된 거요. 뭔 말인지 알지? 수진이 엄마는 우리 수진이 춤 잘 추게 하려고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건 다 팔았는디 누가 해코지 할 줄 알았겠어? 이것 봐. 춤도 못 추고 학교도 못 가자녀. 수진이 엄마는 화병으로 크게 알아누웠는디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확 미쳐버렸단 게. 그 집구석은 수진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단 게. 수진이는 발도 덜 나았는디 절뚝거리면서 돈 벌러 나갔어. 어쩌면 좋노? 어머님, 혹시 여기가 이수진 씨 댁인가요? 당신 누구야? 관할구역 집행관입니다. 수진 씨 집에 있나요? 매지가이 사형. 이수진은 분명 대단한 범죄자일 거야. 사는 곳조차 허점이 하나도 없네. 어머님 수진 씨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시나요? 대하식당. 어머님, 그럼 혹시 수진 씨 발은 어쩌다 다친 건지 아세요? 이뜬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거지. 무용화 안에 면도칼을 숨겨놨어. 그 칼에다 독까지 발라서 말이야. 우리 수진이 절름발이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지. 이 천하의 몹쓸 짐승 같은 것들. 인간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어. 그때 다들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안간한 사람이 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이수진이 다치고 나서 이득을 본 사람은 박지연, 박나영, 이유진 그중 한 명일까? 나쁜 놈, 다 나쁜 놈들이야. 사장님. 집행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수진 씨 여기 있습니까? 아, 수진이요? 네, 근데 왜요? 걔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러 온 겁니다. 이수진 씨 있죠? 좀 불러주세요. 네, 잠시만요. 불러올게요. 이수진 씨,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발절단 사건은 절대 이수진의 소행이 아니야. 이유진이랑 박나영 아십니까? 초능력 감지 사형. 이수진 씨, 7년 전 대회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꼭 물어보셔야 하나요? 연쇄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억 좀 떠올려 주시죠. 전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셨고 집도 무척 가난했어요. 엄마는 제가 성공해서 큰 돈을 벌기를 바라셨죠. 제가 4살 때 집안에 돈 되는 물건을 다 팔아서
최고로 좋은 무용 선생님을 모셔오셨어요. 그때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정말 죽어라 노력했어요. 선생님은 무용대회에서 1등을 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대서 유학을 보내줄 거라고 하셨죠. 저희 집은 저를 대학에 보낼 돈이 없었으니 이건 제게 기회였어요. 그래서 참가했죠. 나중에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선생님, 심사위원, 학생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제가 우승할 거라고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결승전 전날 밤 열심히 춤 연습을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어요. 누군가 제 무용화 안에 면도칼을 숨겨놨던 거예요. 동작을 너무 크게 하다가 면도칼에 발을 베이고 말았죠. 의사 선생님은 면도칼에 독약이 묻어 있어서 제 발신경이 손상됐다고 하셨어요. 제 오른발은 고칠 수 없게 되었고 엄마는 화병으로 미쳐버리셨어요. 그 후로 전 대하식당에 와서 일하게 된 거예요. 해친 범인은 제가 꼭 잡을게요. 고마워요. 당신을 해친 사람들을 원망하나요? 원망하죠. 근데 원망하면 뭐예요? 작정하고 해치려는데 무슨 수로 맞겠어요? 유진이랑 강나영 모두 살해됐고 이수진은 혐의가 없으니 이제 박영선을 만나봐야겠어. 무슨 일로 찾으셨죠? 알아볼 게 좀 있어서요. 몇 년 전 중등 댄스 대회 일입니다. 제가 1등을 했고 제 운명을 바꿨죠. 근데 듣기로는 결승전 상위 4명이 전부 기권해서 1등 하셨다던데요. 맞아요. 이수진인가 그랬어요. 이수진은 어떻게 하시죠? 춤을 워낙 잘 춰서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대회 전에 다리를 다쳐서 기권했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1등 못했을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듣기로는 무용화 안에 누가 면도날을 넣었대요. 박씨, 박나영과 이유진의 오른쪽 다리가 모두 잘렸습니다. 박나영과 이유진이 누구죠? 대회 3등과 2등인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전 보통 저보다 뛰어난 사람만 기억하거든요. 이 두 사건 모두 이수진 씨의 무용화 면도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피해자는 당신일 가능성이 그 큽니다. 말은 누가 제 발을 자르려 한다는 건가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박나영과 이유진처럼 되지 않으려면 저한테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이수진 씨, 무용화 안에 면도날 당신이 넣었습니까?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 겨우 17살이었어요. 그저 아이였다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이수진 신발에 면도날을 넣은 게 다른 사람인가? 초능력, 초감각 능력 사용. 이수진처럼 머리 위가 깨끗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군. 그럼 범인은 누구지? 이수진 신발에 면도날을 넣은 사람은 댄스 대회랑 관련 없는 사람인가? 일반적인 생각으론 이수진이 다쳐서 기권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다른 참가자들이죠. 하지만 이건 우연 같아요. 대회는 제쳐두고 역시 이수진의 인간관계부터 파헤쳐봐야겠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집행관님. 앉아요, 앉아.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말해봐요. 수진이 일인데요. 혹시 수진이가 엄마가 누구랑 나왔는지 아세요? 마을 보건소 박민수 원장이 나왔대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원장님 부인이 몇 년 전에 한번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아주 대단했죠. 그럼 수진이 발은 원장님 부인이 난리치기 전에 다친 건가요? 아니면 후에 다친 건가요? 다친 건 반년 전쯤인가 그래요. 그 사람일까? 박 원장 말이에요. 이따금 찾아와요. 수진이 엄마를요. 계란 같은 걸 들고 꼭 수진이가 집에 없고 일하러 나갔을 때만 온다니까요. 박 원장이 그렇게 노골적인데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말려요. 난리도 쳐보고 농약도 마셔봤지만 소용 있었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혼만 안 했지. 지금 그 두 사람 부인하고는 남남이나 다름없어요. 참 기구하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아, 참. 초능력, 신비의 눈 사용. 사람 하나 해치겠다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다니. 체포 준비해. 박민수 원장이 바로 다해절단 사건 범인이야. 팀장님, 증거도 없이 무소속 체포해도 괜찮을까요? 증거는 저 천막 안에 있어. 잡으라면 가서 잡아. 잔말 말고. 누가 온다. 일단 숨어. 물건 내려놔. 양손 머리 위로 올려. 초능력, 초감각 능력 발동. 박민수, 당신을 고의상해 혐의로 체포한다.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군.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백하지.
발절단 사건 내가 한 짓이야. 이수진이 당신 딸입니까? 네, 수진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끌고 가. 김태현, 내가 예전에 말했지? 이 사건 그렇게 안 간단하다고. 이 사람은 누구야? 맞춰봐. 발절단 사건의 진범? 무슨 소리야? 말이 돼? 이렇게 복잡한 사건인데 우린 단서 하나 못 찾았는데 네가 어떻게 해결해? 내가 잡은 사람이 바로 발절단 사건의 진범이야. 야, 김태현? 어떻게 잡은 건데? 사건 종결되면 네가 직접 기록봐. 정식 신문 전에 수진이 엄마와의 이야기부터 듣고 싶군요. 나랑 이정환은 소꿉친구고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의대에 붙었고 걔는 떨어져서 잠시 헤어졌죠. 졸업하고 마을에 병원을 열면서 다시 만났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며 다른 혼사를 정하셨어요. 그게 지금 아내인 박미정입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목 매달고 손목 그으며 죽겠다고 협박하셨죠. 결국 타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화랑 계속 연락하다가 실수로 수진이가 생겼어요. 작년에 위암 판정을 받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죠. 내 목숨은 상관없지만 수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일찍 들켰네요. 아직 그년 하나가 남았는데. 복수의 대상을 잘못 고르셨어요. 수진이 다리를 그렇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리가. 수진이 다리가 다치면 걔네가 이득을 보는데 틀림없어. 아내분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서 사생아까지 생겼는데 그냥 가서 술 한만 피우고 끝냈을 것 같습니까? 더 심한 짓을 하진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무고한 두 사람을 다치게 했어. 신발 밑창에 면도칼을 숨기고 독을 바르는 짓을 정말 여고생 셋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시간 낭비는 여기까지 하죠. 정식 신문 시작합니다. 이름 박민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바다에 버렸어요. 박민수, 범행 당시 이정원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맘을 봤나요? 아니면 절단된 부위를 처리하는 걸 도왔나요? 사건은 저 혼자 저지른 겁니다. 그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빨리 사건 종결해주세요. 박민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공범은 없다고요. 믿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당신들의 사연 정말 감동적이네요. 박민수, 당신이 인정할 필요는 없어. 사람을 시켜서 그 비닐하우스로 가. 필적을 대조해보면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이정화인지 아닌지 말이야. 됐어. 이 사람은 여기 가둬두고 우린 이정화를 찾으러 간다. 사건은 저 혼자 저지른 겁니다. 그 말들은 다 제가 자른 거라고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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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박씨, 무사하시군요. 저흰 용의자를 데리고 경찰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낮에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전 알아요. 누가 수진이를 해쳤는지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수진이를 해친 사람은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무대 뒤 탈의실로 신발을 갈아 신으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청소부로 변장하고 이수진의 신발에 면도칼을 넣는 걸 봤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가서 사람을 부르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이 일을 말하면 우리 가족을 다 독살하겠다고요. 저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박미정이요. 진정하세요. 집행관님, 제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동안 정말 후회했어요. 이제라도 나서서 박미정을 고발할게요. 내 불쌍한 딸. 이정화 씨 모시고 서해 가. 난 이따가 박미정 잡으러 갈게. 그때 사건 이제 끝내야지. 네. 어쩜 팔자가 이리 기구할까. 가시죠. 박씨, 잠깐 기다려요. 나랑 같이 박미정 잡으러 갑시다. 그리고 서해 가서 조서 좀 쓰죠.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박미정은 학교에 있을 거예요. 갑시다. 집행관님, 저 사람이 박미정이에요. 박미정 씨 맞죠? 집행관님, 무슨 일이시죠? 7년 전 이수진을 고의로 다치게 장애를 입혔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증거 있나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박지연, 네가 감히 날 신고해? 이 일이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걸리네.
당신의 그 악독함이 한 여학생의 인생을 망쳐놨고 간접적으로 2명의 무고한 소녀를 죽게 했어. 한순간에 새 가정을 파탄냈는데 남들이 잊을 것 같아? 경찰청으로 갑시다. 집행관님, 전 교사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수갑을 채워주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줬어. 집행관님, 소원을 이뤘으니 후회는 없어요. 박민수와 이정아가 원망스러운 건 이해합니다. 근데 왜 윗세대의 원한을 다음 세대에게 푸는 거죠? 이수진은 죄가 없잖아요. 그들의 사생아에게 복수해서 사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법정에서 심판이나 받으시죠. 박미정, 체포, 박민수와 이정아, 자백. 진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밝혀졌으니 저도 한숨 돌리겠네요. 축하합니다. 시스템 사용자 발절단 사건과 무용화 칼날 은닉 사건을 해결하여 범인 3명을 체포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능력 극한 은신 획득. 하루에 한 번 사용 및 업그레이드 가능. 둘째, 복권, 상한속 당첨. 사용자가 임의로 상장의 복권을 구매하면 모두 1등에 당첨됩니다. 셋째, 시스템 상점 오픈. 정의 포인트로 시스템 상점에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점 열어줘.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상점 닫아. 개인 속성 패널 열어줘. 미해결팀으로 부서 이동 신청했는데 국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와,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해결팀의 4번째 멤버가 합류했습니다. 이제 2번째 사건을 맡아볼 건데요. 기억에 남는 사건 있나요? 팀장님, 붉은 끈 사건 하죠. 3년 전에 엄청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죠. 제 조카가 피해자거든요. 사건 파일 있어요? 나 좀 줘봐요. 붉은 끈 사건은 피해자가 6명입니다. 당시 경찰서에서도 수사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지난 3년간 추가 살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팀장님, 붉은 끈 사건 파일 찾았어요. 빨리 줘봐요. 붉은 끈 살인범은 한 달 동안 6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때 범인의 손목에 붉은 끈을 묶었죠. 좋아요. 이 사건 우리가 맞죠? 팀장님, 이제 곧 퇴근인데 오늘 밤에 회식 어때요? 제가 미해결팀 온 것도 기념하고 승진하신 것도 축하할 겸요. 좋아요, 참. 친한 사람들도 다 부르죠. 네. 여보세요? 사부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한턱 낼게요. 시간 없어. 앞으로 나 사부라고 부르지 마. 너 이제 팀장이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네 사부냐? 아, 저기 내 사부님 따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저렇게 변하셨어.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누구한테나 다 저러셔. 사부님 딸이 죽었다고요? 네, 3년 전에 딸 데리고 쇼핑몰 갔다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경비원도 와서 강도 잡으려다 결국 인파 속에 강도 일당이 숨어 있다가 딸을 인질로 잡고 살해했어요. 그 후로 완전히 무너지셨죠. 매일 술에 쩔어 살고 큰 실수도 하셔서 큰 징계받고 1급 집행관으로 강등됐어요. 예전엔 진짜 우수한 집행관이셨거든요. 큰 공도 많이 세우고. 정말 운명의 장난이죠. 사부님 딸이 몇 명인데요? 1명이요. 그것도 어렵게 얻은 딸이었죠. 죽었을 때 고작 4살이었어요. 그 일로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셨고 계속 사부님을 원망하셨대요. 집행관 일 때문이라고요. 자기 딸을 죽게 만든 거라고요. 결국 이혼도 하셨고요. 사부님이랑 출동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딸한테 전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민석 사부님이 미치신 건가? 딸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지? 가요. 오늘 밤엔 내가 제대로 뜯어먹을 거예요. 좋아요. 오늘 맘껏 드세요. 시스템 인벤토리도 있고 무슨 번호를 찍어도 당첨이라니 대박이네. 어이 태연이 퇴근해? 네, 퇴근이요. 오 형님, 복권 연구하세요? 어? 너도 샀어? 근데 너 번호 고른 게 좀 대충 아니냐? 그냥 찍어봤어요. 운이 어떤가 보려고요. 저 먼저 갈게요. 오 형님 수고하세요. 그래. 엄마, 저 왔어요. 내일 캠핑 가니까 일찍 자거라. 알겠어요. 태훈 오빠, 진짜 총 있어요? 당연하지. 총 없으면 어떻게 나쁜 놈을 잡아. 혜연아, 너 하영이랑 여기서 고기 굽고 있어. 난 아줌마들이랑 사진 찍고 올 테니까.
난 하영 누나랑 놀 거야. 하영 누나, 뭐 먹고 싶어? 내가 구워줄게. 괜찮아. 내가 구울게. 태연아, 내가 도와줄게. 다 볼게. 엄마한테 가 있어. 신고하려고요. 청산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일까? 김태현, 이거 무슨 상황이야? 박 팀장님 가족들이랑 청산으로 소품 왔다가 이웃집 아이가 우연히 땅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시신은 경찰청으로 옮겨. 네. 여러분, 3년 전 붉은 끈 살인범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년 전에는 수사기술이 부족해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붉은 끈 사건이 복잡해서 상부에서 강력팀 팀장님 두 분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비내경찰서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 강력팀 부팀장 최동호입니다. 이번에 상부의 지시로 붉은 끈 사건을 해결하러 왔으니 다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드리죠. 7번째 피해자, 여성, 20살, 쌓이는 질식, 현장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 변태를 잡아야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 내보시죠. 거기, 당신부터 말해봐. 제 생각엔 7번째 피해자는 모방범죄 같습니다. 모방범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너희들 시청 강력팀이 수사 지휘하는 게 불만이라고. 여기서 고의로 태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실력으론 평생 붉은 끈 사건 못 풀어. 좋습니다. 최 팀장님이 우리 수사팀에서 빼시겠다면 제가 미해결팀 데리고 따로 수사하죠. 좋아. 어디 얼마나 잘 수사하는지 두고 보지. 자, 다들 각자 움직입시다. 여러분, 제가 최동호한테 강력팀에서 쫓겨났는데 다들 어때요? 저랑 같이 붉은 끈 사건 조사해볼래요? 팀장님, 당연히 팀장님 따라야죠. 그렇게 거드르며 피웠는데 범인 못 잡으면 강력팀은 웃음거리가 될걸요? 붉은 끈 사건 모방범이 나타난 것 같아요. 상황이 심각해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날 쫓아내긴 했지만 강력팀에서 자신 있어요. 그들보다 먼저 해결할 자신 다들 자신 있나요? 네! 시간이 없어요. 현재 자료들부터 정리하고 사건 분석해서 생각 정리한 다음 단서 찾아보죠. 2022년 6월 초 환경미화원이 폐수 옆에서 발견한 첫 번째 피해자 최준호 14살 중3학생 4인 질식 시신 발견 당시 손목에 붉은 끈이 묶여 있었죠. 두 번째 피해자 김민재 32살 물류회사 매니저 아침 일찍 일어난 할머니가 산책하다가 공원 구석에서 발견 4인 질식 세 번째 피해자 43살 가정주부 행인이 골목을 지나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발견 4인 질식 네 번째 피해자 54살 경비원 아저씨 낚시꾼이 버려진 호숫가에서 발견 4인 질식 다섯 번째 피해자 대학 졸업생 아침 일찍 일어난 행인이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장 옆에서 발견 4인 질식 여섯 번째 피해자 36살 택시기사 인적 드문 외곽도로에서 발견 4인 질식 이 6명의 피해자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치밀한 준비 외에도 직업이 살인이나 시체 유기와 관련이 있어서 범행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의심됩니다. 단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분명 피해자들과 면식이 있을 겁니다.
범행 패턴과 피해자와의 관계만 파악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팀장님,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좋아. 지체할 시간 없으니 첫 번째 피해자부터 조사합시다. 장성민, 최진호가 조카입니까? 네. 그럼 지금 준호네 집으로 가면서 그 집안 사정 좀 얘기해 주세요. 준호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제 누나랑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내성적이고 성적도 평범하고 딱히 특기도 없었어요. 3년 전에 조카가 살해당하고 나서 누나 삶은 더 힘들어졌죠. 동생아, 오늘 무슨 일로 온 거야? 누나, 붉은 끈 살인범이 또 범행을 저질렀어. 경찰청에서 철저히 조사할 건데 우리 팀장님이 준호 살던 곳을 보고 싶어 하셔서. 뭐라고? 그 악마가 또 사람을 죽였다고? 천벌을 받을 짐승 같은 놈. 저기입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초능력 정밀 관찰, 초능력 신비의 눈 사용. 오늘 또 맞았어. 날 문 앞에 엎드리게 하고 개똥을 할게 했는데 반항도 못했어. 오늘 엄마는 또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러 갔어. 왜 좀 멀리 가지 않는 거지? 내가 죽은 줄 아나? 이번 반년 동안 벌써 몇 번째야? 오늘 국어 선생님한테 욕을 먹었어. 내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더니 내 얼굴에 대고 개새끼라고 욕했어. 엄마는 왜 날 낳은 걸까? 정말 원망스러워. 팀장님, 수학이 좀 있나요? 어머님, 준호가 다치기 얼마 전에 낯선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준호는 남들과 아예 말을 안 해요. 친엄마인 저하고도 대화가 별로 없는데 낯선 사람이라뇨? 절대 없을 거예요. 준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전혀 모르시네요. 제가 준호 일기장을 찾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적혀 있어요. 먹을 것도 자주 사주고 놀아줬다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집행관님, 혹시 준호가 그냥 막 쓴 거 아닐까요? 그 애가 심리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긴 했거든요. 락 쓴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준호의 일기장입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성민아, 가자. 누나, 나 먼저 갈게. 그래. 팀장님, 무슨 단서라도 있나요? 준호 일기장을 찾았어. 일기장에 가면을 쓴 다정한 목소리의 남자가 나오더라. 준호랑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대. 준호는 그를 친구로 생각했어. 그자가 준호를 죽였을 거야. 그럼 우리가 준호한테 접근한 이 수상한 남자를 찾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이렇게 중요한 일기장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희는 예전에 못 찾았거든요. 너희한테 투시 능력이 없으니까. 그땐 너희가 꼼꼼히 안 찾아서 그렇지. 이 범인놈 일부러 준호한테 접근하다니 진짜 치밀하네요. 범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이런 병태살인마가 무슨 생각인지 누가 알겠어. 팀장님, 그럼 우리 지금 두 번째 피해자 집으로 가나요? 맞아. 오늘 안으로 6명의 피해자들 집을 다 가봤으면 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민재 아버님이신가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붉은 끈 사건을 재조사하러 왔습니다. 주로 보고 싶은 건 민재의 방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붉은 끈 사건을 재조사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제 아들 방입니다. 힘아버님, 저희가 방금 올 때 동네 불량배들이 문 앞에 페인트를 뿌리려는 걸 봤는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이 생전에 빚을 좀 졌는데 우리 늙은 부부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저놈들이 매일같이 와서 행패를 부려요. 어르신,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리면 저희 경찰에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능력 정밀관찰 사용, 초능력 매지가이 사용. 김아버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재 생전에 있었던 일들요.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어요. 명문대에도 합격했죠. 나중에 갖게 된 직업은 관리직이었어요. 하지만 2017년에 인터넷 도박에 빠졌어요. 집안 모아둔 돈도 다 날렸고 사채까지 썼죠. 여자친구는 망가진 모습에 질려 그와 헤어졌어요. 2018년에는 일할 마음도 없어서 해고당했어요. 그 후로 그는 점점 더 망가졌어요. 김아버님, 민재가 죽기 전에 무슨 이상한 행동 같은 건 없었나요? 우리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또 무슨 말을 했나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애가 변을 당하기 4, 5일 전쯤에 다친 고양이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때 애 형편이 안 좋아서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친구가 줬다고는 하던데 제 생각엔 말이죠. 고양이를 준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고양이를 준 사람이 아마 더민일 겁니다. 김아버님, 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버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가시죠. 세 번째, 피해자 집으로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경 씨 따님이신가요? 저희는 사람 잘못 찾아오셨네요. 박은경은 제 남편 전처고요. 그 딸은 타지에서 대학 다녀요. 죄송합니다. 붉은 끈 사건을 재수사하게 돼서요. 예전에 살던 곳을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곤란한데요. 그쪽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3년 전 박은경 피살 사건이 당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집행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말해도 돼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버릴 테니까. 남편분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오시라고 할까요? 저희 공무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박은경 남편도 참 대단하네요. 아내가 죽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젊고 예쁜 아내를 얻다니요. 쓸데없는 소리 마. 김태여, 정에서 어디 갔는지 알아? 지금 연락이 안 돼. 곧 출동해야 하는데 시청 근로팀도 주시하고 있어. 나 밖에서 수사 중인데 도저히 못 찾겠으면 집에라도 한번 가봐. 아침에 회의 끝나고 사라졌어. 오늘 계속 이상하더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다시 보죠. 도저히 연락이 안 되면 같이 찾아보죠. 경찰청 분들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아내한테 다 들었습니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앞으로는 제 아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든 사람입니다. 전처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예전에 살던 곳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방은 이미 제가 창고로 바꿔서 물건은 다 버렸습니다. 성격도 괴팍해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물차별 살인마한테 당한 것 같은데요. 수사 방식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만 하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빨리 물어보시죠. 제가 좀 바빠서요. 살아생전에 정신질환이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여자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경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나요? 모릅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은경 씨, 딸 전화번호나 주세요. 아내 시신이 채 씻기도 전에 벌써 어린 새 아내랑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네요. 박소희 씨, 이해경찰서 집행관입니다. 현재 붉은 끈 사건을 재수사 중인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엄마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3년 전 저랑 엄마는 강시에 살았어요. 팀장님, 뭐래요? 박은경 씨는 타지 출신에 집안도 꽤 좋았대. 이재석과는 대학 동창인데 둘이 만나고 나서 박은경 씨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 이재석 창업자금을 대줬다는 건 이재석은 성공한 뒤에 박은경 씨를 무시하고 폭행을 일삼았대. 가정폭력이요. 한 번은 술에 취해서 박은경 씨 다리까지 부러뜨렸대. 17년도 어느 날 밤에 소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둘이 눈이 맞았다는 건 박은경 씨는 두 사람을 막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걸 박소희가 구했대. 에이, 쓰레기 같은 놈. 살인범, 내가 간다. 박소희 말에 따르면 박은경이 자주 갔다는 심리병원은 광희건장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대. 성민아, 누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누나가 최준호 데리고 자주 가던 심리병원 주소가 어딘지. 네. 여보세요 누나, 그때 준호 데리고 갔던 심리병원 어디야? 아휴,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 광희광장 근처였던 것만 기억나. 알겠어. 붉은 끈 사건의 살인범이 그 심리병원의 의사일지도 몰라. 가자. 가서 확인해보자. 실례지만 원장님이 누구신가요? 누구시죠? 저희는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아, 전데요? 집행관 동지들, 무슨 일이시죠? 여기 심리의사가 몇 분 되시나요? 아,
저 혼자분입니다. 초능력 사용, 초감각 능력. 내 추리가 틀렸나?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최민정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환자 기록을요. 네, 잠시만요. 최민정 씨, 붉은 끈 사건의 희생자 6명, 모두 당신 환자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살인범이라는 건가요? 그럼 이 6명의 희생자가 한 달 안에 연달아 살해당한 게 우연이라는 겁니까? 우연이든 아니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 그저 심리의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다 환자가 올 거라서요. 안녕히 가시죠. 내 추리가 틀렸나? 됐어. 일단 서에 돌아가자. 내일 다시 얘기해. 김 팀장님, 황해로에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신을 발견했대요. 서에 있는 집행관들은 다시청 사람들이 붉은 끈 사건 조사하라고 보냈어요. 수고스럽겠지만 가서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관님,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멀쩡한 곳에 왜 시체가 있는 겁니까? 팀장님, 붉은 끈이에요. 빨리 와보세요. 초능력 사용, 정밀 관찰. 질사, 미소를 띤 얼굴, 진짜 붉은 끈 연쇄살인 사건이네. 범행 수법도 똑같고 내 사부가 7번째 피해자라니. 팀장님, 어떡하죠? 국에 보고할까요? 보고해. 준호, 일기장이 범인을 따라 어떤 건물에 갔다가 얼굴에 흉터있는 노인을 봤다고 했어. 여기가 박세진이 피해자들을 해친 곳 아닐까? 초감각 능력. 내가 또 추리를 잘못한 건가? 이 노인이 붉은 끈 사건 범인이 아니라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들은 최민정, 박세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그럼 범인은 이 둘과 무슨 관계지? 먼저 가보세요. 여러분, 야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우리에게 48시간 내에 붉은 끈 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팀장님, 임무를 배정해주세요. 그럼 각자 흩어져서 움직이자고. 최민정과 박세진이 범인은 아니지만 분명 범인과 연관이 있을 거야. 장성민, 넌 최민정을 조사해. 이재훈, 넌 박세진을 조사해. 최대한 서둘러야 해. 알겠습니다, 팀장님. 유진아, 혼자서는 위험해. 나랑 같이 움직여. 우린 사부님을 조사한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사부님은 분명 범인과 연관이 있을 거야. 네가 찾아봐, 사부님 휴대폰. 자세한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봐. 난 차 가져올게. 네. 정민석 전처 전화번호예요.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혜진 씨 맞으신가요? 이해경찰서 집행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정민석 집행관이 변을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변을 당하다니요? 살해당했습니다. 붉은 끈 사건, 범인 짓인가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죠. 가자. 명신 아파트로. 네. 집행관님들, 최혜진 씨 찾아오신 거죠? 전 남편 정우진입니다. 맞습니다. 정우진 씨.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까 통화했던 그 집행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하드디스크에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제 딸이 강도한테 살해당하기 이틀 전 붉은 끈을 꺼내는 걸 봤어요. 바로 이거요. 어디서 주워온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제 딸이 살해당하던 날 강시에 붉은 끈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민석은 딸의 죽음을 붉은 끈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지었고요. 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직감했어요. 붉은 끈 살인범이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틀림없어요. 그때 우리 딸한테 물어봤다면 이 붉은 끈을 어디서 났냐고 아마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저희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많은 단서를요. 머지않아 사건을 해결할 겁니다. 정말입니까? 범인이 아주 교활해서 빈틈없이 범행을 저지른다던데 그렇게 빨리 단서를 찾으신 겁니까? 범죄를 저지른 이상 빈틈이 없을 순 없습니다.
집행관님, 정민석이 예전에 붉은 끈 사건의 살인범을 추적할 때 자주 가던 곳이 있어요. 본가예요. 어쩌면 거기에 필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본가가 어디죠? 맞다. 거기가 홍영동이에요. 저희가 이따 가볼게요. 단서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태연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넌 분명 의아할 거야. 왜 너에게 편지를 남겼는지. 경찰서에서 내가 죽은 뒤에 가장 먼저 내 본가를 찾아올 사람은 아마 너뿐일 테니까. 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다 읽으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3년 전에 우리 딸이 내 눈앞에서 강도 공범한테 살해당했어. 조사해보니까 붉은 끈 사건 피해자들이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같은 병원 환자였지. 그래서 난 정신병자인 척해서 범인을 끌어내기로 했어.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죽은 딸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밤에는 목류병 환자처럼 굴고 길거리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 그렇게 연기한 지 벌써 3년이야. 네 눈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 미안하다. 네 사부로서 아무것도 가르쳐준 게 없네. 심지어 미친 척하느라 너한테 맨날 소리만 질렀지. 너 그거 아냐? 난 밤에 집에 가면 꿈에서도 웃어. 너같이 훌륭한 제자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어제 네가 승진 축하한다며 밥 샀을 때 내가 살살 맞게 굴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어쩔 수 없었어. 범인을 잡아서 내 딸 복수를 해야 하니까. 일부러 차갑게 군 거야. 각서라고 책상 위에 있는 수사 노트는 내가 집행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정리한 건데 내게 줄게 스승으로서 주는 작은 선물이니 받아둬. 붉은 끈 살인범이 아무리 교활해도 날 죽이려 한다면 내 몸에 놈의 흔적을 남겨놓을 거다. 나중에 내 시신을 부검해보면 뜻밖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그 놈을 만나러 가야겠다. 간다. 사부님, 걱정 마세요. 붉은 끈 사건. 범인은 제가 꼭 잡겠습니다. 못다 이루신 뜻은 제가 대신 이뤄드릴게요. 팀장님, 박세진은 40이 다 돼서야 동네 바보와 결혼했어요.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름은 박현우 박현수고요. 아내는 산후조리 중 세상을 떠나서 박세진 혼자 두 아이를 키웠대요. 참, 박현수는 심장병이 있어서 큰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7살 때 박세진이 박현수를 보육원에 보냈답니다. 다른 단서들은 서류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팀장님, 최민정이 간부 집안에서 태어나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공공기관 부공장장과 재혼했다는 건 알아냈습니다. 새아버지가 이면수 시민놈이라 어렸을 때 그녀를 성폭행했답니다. 어머니가 나약해서 감이 나서지 못했고 사건이 폭로돼서 그 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땐 최민정도 이미 성인이 된 후였죠. 어린 시절 겪은 일 때문인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 다들 수고했어. 박현수를 입양한 보육원에 같이 가보자. 출발. 원장님,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현수 일 때문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도 정시성을 가진 집행관이 와서 박현수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어제 그 집행관 오늘 살해당했습니다. 원장님, 박현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설마 박현수가 한 짓이야? 그 나쁜 자식. 현수요, 어릴 때부터 심보가 고약해서 애들 괴롭히고 동물 학대하고 남의 집 개구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곤 했죠. 그 녀석은 태생이 나쁜 놈이에요. 동물 학대는 물론이고 친아버지까지 태워 죽일 뻔했다니까요. 박현수 진짜 나쁜 놈이네. 붉은 끈 살인범은 확실히 그 놈이야. 원장님, 그 후론 어떻게 됐나요? 하늘도 참다 못했는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마른 우물에 던져져서 머리도 다치고 다리도 절개돼서 바보가 됐죠. 원장님, 현수가 나쁜 짓 한 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은 없었나요? 현수요? 누가 계란 걸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요. 정기적으로 심리상담하러 오던 여의사가 현수한테 잘해줬고 자주 데리고 나갔어요. 그 심리상담사 이름이 최민정 아닌가요?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최 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예뻤어요. 원장님, 더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박세진 집으로 가서 현수 체포해. 박현수! 살인범 치고는 행동이 너무 어설퍼. 집어넣으세요. 초감각 능력. 설마 범인이 박현우인가? 이름이 뭐죠? 박현수. 아닐 텐데.
박현우. 네 동생 박현수가 네 인생을 훔쳐갔어. 너 4층에서 18년을 살았는데 원망스럽지 않아? 초능력 사용 원거리 추적. 가자. 역시 늦었군.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박현수, 너도 무서운 게 있긴 해. 무슨 소리야? 난 박현우야. 박현우라고. 자기 형이랑 친아빠한테도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박현우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아?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가자. 소에 가서 마저 심문하지. 김 팀장, 붉은 끈 사건 수사는 잘 돼가? 우린 범인 잡으러 갈 건데 우리랑 같이 갈래? 잔말이 왜 이리 많아? 헐. 누굴 잡은 거야? 당연히 붉은 끈 살인범이지. 헛수고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미 잡았거든. 뭐라고? 박현수. 너 박현수. 그 이름 참 거슬리네. 18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안 불렀는데. 난 또 다신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을 줄 알았지. 잔말 말고 얼른 니제나 자백해.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 나 박현우는 한 짓은 인정하니까. 3년 전에 살해한 6명. 그리고 어제 추가된 피해자 2명 외에 또 누굴 죽였지? 청산에서 나온 여자 시신. 네가 죽인 거 맞아? 청산 여자 시신은 내 수법을 모방한 거야. 난 사람 죽이고 절대 안 묻어.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는 맞춰봐. 9명. 그 8명의 피해자 외에 또 누굴 죽였지? 어떻게 한 거야? 내 생각보다 널 잘 알고 있거든. 18년 전에 한 명을 죽였어. 고아원 문지기 영감. 감히 날 때리더라고. 죽어 마땅했지. 내가 죽인 사람 중에 제일 죽어 마땅한 놈이었어. 어떻게 죽였는데? 술을 좋아하길래 세팍에 항생제 하나를 훔쳐서 술병에 넣었지. 그 술 다 마시고 그날 밤에 죽었어? 하하하. 왜 3년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지? 3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사람들 고통을 덜어주기가 불편했거든. 어제 살인은 순전히 사고였어. 나도 손 씻고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 하지만 정민석이 널 알아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겠지. 맞습니다. 그 사람 딸의 죽음은 저랑 10원만큼의 상관도 없어요. 전 그 딸을 본 적도 없는데 저를 의심해서는 복수하겠다고 온 게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죠. 그 영감 제법이더라고요. 제가 기절시키기 전에 절 물어뜯기까지 했다니까요. 아무래도 원장님 딸이 가지고 있던 그 붉은 끈은 우연히 얻은 것 같네. 살인범과는 관련이 없어. 최민잠은 왜 죽인 겁니까? 누나는 저에게 어머니이자 누나이자 아내, 연인,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어젯밤 아버지가 절 독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제가 잡혀간 뒤에 우리 누나가 세상에 홀로 남아 고통받을까봐. 제가 먼저 보낸 겁니다. 그건 당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겐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사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왜 아버지가 알았을 때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럼 아무도 비밀을 모르게 되잖아요? 제 가족이니까요. 전 짐승이 아니라고요. 범행 수법을 말해보시죠. 해외 유학할 때 최면을 깊이 배웠죠. 거기에 제가 연구한 생물학을 더해서 사람들을 쾌락 속에서 지식 쌓게 할 수 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박현수, 남은 시간 소중히 보내도록 해.
유진아, 신문 기록이랑 증거물 같이 위로 좀 넘겨줘. 네, 팀장님. 조금 쉬시는 게 어때요? 붉은끈 사건은 해결됐지만 모방살인 사건은 아직 안 풀렸잖아. 박현우의 영상 속 여자아이. 너 아는 애지? 네. 걔한테 붉은 끈 준 게 너야? 3년 전에요. 불량배 2명이 걔를 납치하려고 하길래 제가 때려서 쫓아냈어요. 제 모습이 좀 무섭게 생겨서 그 애가 겁먹을까봐 붉은 끈을 준 거예요. 집행관님, 우리 아들 현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재판이 열려야 하니 결과는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집행관님. 고맙습니다. 띠링 축하합니다 사용자님. 붉은 끈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급 총기 숙련 기술 사용 시 명사수가 될 수 있으며 무제한 사용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향후 7일간의 국제주식 동향 차트. 김태현 부국장님, 사실 아주 잘했어. 네가 미해결팀을 이끌고 이 붉은 끈 사건을 단독으로 해결했으니 내가 2급 공로상을 신청해주마. 너희 팀의 개인 권한도 전부 한 단계씩 올려주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분배해라. 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그래, 좋아. 팀장님, 저희 다음엔 뭐 할까요? 박현수를 모방해서 살인한 범인도 마찬가지로 교활해. 우리도 방심하면 안 돼. 김수뱅거님 신고할게요. 제 남편이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김태현 집행관님, 빨리 제 남편 좀 구해주세요. 위험해요. 혜진 누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우진 변호사님이 누구한테 잡혀갔다고요? 어제 새벽 1시에 어떤 패거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길이 닥쳐서 우진 씨를 제압하고는 집안을 마구 기지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놈들이 절 기절시켰어요. 기절하기 전에 들었는데 우진이를 데려가서 처리한다고. 이번엔 절대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땐 장성민, 이재훈. 근처 CCTV 확인해서 범인들 도주 경로 파악해. 네. 이성진, 다음 일은 자네한테 맡기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력 이끌고 범인 추적하겠습니다. 밤새 고생하셨네요. 일단 좀 드세요. 고마워. 다른 사건은 일단 뒤로 미루고 붉은 끈 모방 살인 사건에 집중하자. 피해자 김소영, 27세. 시내 전자공장에서 근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일은 12월 8일. 피해자의 흉곽과 기도에 옷 섬유가 남아있어 범인이 옷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킨 거지. 더 덧붙일 내용 있어? 팀장님, 치정살인 아닐까요? 피해자의 인물 관계도를 조사해보죠. 범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사팀에서 이미 조사했어.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공장 내에서의 관계는 단순한데 사회적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 우리가 다시 파악해봐야 해. 팀장님, 전 보너스만 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임무나 내려주세요. 장성민, 넌 피해자 주변 관계 좀 조사해줘. 이성관계에 중점을 두고. 김유진, 넌 통신팀에 가서 피해자의 3개월치 통화 기록 조사하고. 네. 이재훈, 넌 청산 아래 마을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봐. 피해자 사망 당일에 수상한 사람 없었는지. 난 피해자 자취방에 갈게. 주거지를 좀 살펴봐야겠어. 김소영은 작년에 살해됐습니다. 계속 모르고 계셨어요? 한 번에 반년치 방세를 내서요. 기간도 안 끝났는데 제가 먼저 세입자한테 연락할 일은 없죠. 김태현, 정우진을 납치한 범인들의 흔적을 찾았어. 버려진 공장에서 차만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차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어. 정우진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커. 이따가 최유진 씨한테 내가 말할게.
집행관님, 천천히 둘러보세요. 전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네. 이 범인들은 대체 정치가 뭐지? 정우진이랑 무슨 원한이 있는 거야? 정말 꾸미는 걸 좋아하는 여자건. 잠깐. 어떻게 이런 명품을 살 수 있었지? 김소영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선민이 뭘 좀 찾았어? 피해자는 작년 12월에 강시에 왔어요. 대인관계는 단순하고요. 동료들 말로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계속 혼자였대요. 기밀 연애였을 수도 있어. 피해자 집에서 남자친구한테 주려던 선물을 발견했거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숨겼을까요? 팀장님, 큰 거 찾았어요. 피해자는 살해되기 보름 전부터 같은 번호로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정우진에게 건 거였죠. 네가 말한 그 정우진이 납치범들에게 잡혀간 사람과 동일 인물이야? 네. 이거 정우진의 자작극 아닐까?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진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이 팀장이 범인들이 버린 차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어. 일단 정우진의 피로 추정돼. 이것도 계획된 자작극 아닐까?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이 팀장 연락을 기다릴까? 장성민 가서 정우진에 대해 좀 조사해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 유진이 넌 이걸 좀 조사해줘. 김소영 통화 기록에 나오는 박준성 말이야. 둘이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 쌍방으로 말이야. 아무래도 중요한 단서 같아. 네. 태연아, 정우진아님이 살해된 것 같다. 이 팀장님, 뭘 발견하셨나요? 버려진 차 근처 강가에서 잘린 팔을 발견했어. 이 납치범들은 아무래도 이상훈 엔터프라이즈의 똘마니들 같아. 입에서는 겉으로면 요식업과 유흥업을 하지만 뒤에서는 유물 및 술을 하고 있어. 나 지금 좀 바빠서 먼저 끊을게. 이상훈 엔터프라이즈, 이상훈. 난 68세. 3년 전 유물밀수로 수감. 2달 만에 변호사 오진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남. 잠깐. 이상훈을 체포해 수감시킨 게 정민석. 설마 정민석이 이상훈을 잡아넣어서 앙심을 품고 출소한 뒤에 사람을 시켜 정민석의 딸을 죽인 건가? 재현아, 그쪽 조사는 어떻게 됐어? 청산 아래쪽 근처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상한 사람은 못 봤다네요. 헛걸음만 했어요. 못 찾았어도 괜찮아. 재훈아, 수고스럽겠지만 부탁 좀 할게. 이상훈을 좀 조사해줘. 그 사람 상황을 좀 알고 싶거든. 네, 연락드릴게요. 김태현, 오진이가 토막살해 당했어. 뭐라고요? 대체 무슨 속셈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상훈 엔터프라이즈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못할 짓이 없을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떻게 자기들끼리 죽일 수가 있지? 아마 우진이가 이상훈의 뭔가를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혜진 누나 말로는 교환이 우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를 찾는 것 같았대요. 아, 알겠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정우진, 남성, 36세 현지인입니다. 대학 시절 한익령의 부호에게 후원을 받아 학업을 마쳤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5건의 사건 중 4건을 이상훈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변호했습니다. 팀장님, 박준성은 클럽 남성 접대부예요. 올해 29살이고 김소영과는 고향 친구고요. 그럼 김소영의 죽음이 그와 관련이 있을까요? 가자. 이 박준성이라는 자를 만나보지. 집행관님들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집행관, 공무 집행 중입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물러나세요. 당신, 가서 박준성이라는 남성 적대부 불러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살인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우리 클럽까지 오다니. 일개 말단 집행관들이 정말 일할 줄 모르는군. 이 사장님. 당신들 셋, 내 말 못 들었어? 방해하지 마. 우리 클럽 영업. 당신은 누굽니까? 이상훈, 내 이름 다들 들어봤을 텐데?
문화재 밀수 조직의 배우 보스시죠. 올라봬서 죄송하네요. 애성이, 내 앞에서 날 도발한 경찰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내 앞에 서 있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스템 상점에서 투명 도청기 교환해줘. 띠링, 투명 도청기 교환 완료. 정의 포인트 20점 차감, 장애 정의 포인트 28점. 영감님, 본인 걱정이나 하시죠. 밤길을 자주 걷다 보면 넘어지기 마련이죠. 뒤통수 맞기 싫으면 얌전히 굴어. 알아들어? 감히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 다들 감방 가고 싶어? 당신들이 찾는 박조성 말인데 실종된 지 벌써 며칠 됐어. 뭐라고? 제대로 좀 조사해봐. 저 경찰의 뒷조사 말이야. 박준섬은 언제 실종된 겁니까? 대략 일주일쯤 됐습니다. 팀장님, 저 이상훈 진짜 건방지네요. 저 늙은이 딱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여요. 저희가 조사해볼까요? 이상훈은 분명 정우진 납치범들과 관련이 있을 거야. 우린 증거가 없으니 아직 건드릴 순 없어. 섣불리 자극해서 좋을 건 없지. 김태현, 정우진 시신 경찰청으로 이송 중이야. 유가족한테 연락해. 범인들은 숨었지만 승합차랑 시신의 지문이 남았으니 못 빠져나가.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사람 정말 죽었나요? 이 팀장님 말이 맞을 거야. 정우진 사건은 이 팀장님한테 맡기고 우린 빨리 박준성을 찾아야 해. 더 늦기 전에,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그럼 저랑 민재영이 흩어져서 박준성 인방을 찾아볼게요. 그래, 수고 좀 해줘. 난 서해 돌아가서 정우진 시신을 확인해볼게. 뭐 발견하는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줘. 괜찮아? 이 팀장님, 오늘 이상훈 만났어요. 알고 보니 아주 무서운 범죄자더군요. 제 사부님 딸도 그놈이 죽인 것 같아요. 김태현 이상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당공단은 건드리지 마. 그러다 된통 당할 수 있어. 우리가 확실한 범죄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무너뜨리자고. 집행관님, 살인범 잡았나요? 가닥이 잡혔습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꼭 잡아서 엄벌해주세요. 혜진 누나, 사적인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거라면 다 대답할게요. 정우진 변호사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결혼하게 되셨나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마을에 살았고요. 그때도 그 사람은 날 좋아했는데 난 별 느낌 없었어요. 3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죠. 제 가정에 일이 좀 생겨서 저랑 정민석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시하니까 결혼하신 겁니까? 네. 질긴 인연이네요. 여보세요, 민호야. 정우진은 처리했어? 어르신, 제 손으로 끝냈습니다. 구룡, 항아리는? 정우진의 집을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하더군요. 거짓말하는 것까지는 않았습니다. 멍청한 놈. 구룡 항아리도 못 찾았는데 놈을 죽여버려? 그건 국보라고. 어느 미발굴된 진나라 왕종부동과 관련된 건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어르신, 저는 그저 걱정 마십시오. 구룡과 항아리는 꼭 되찾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다. 지금 온 시내가 너희를 쫓고 있어. 너희는 일단 운무산장으로 가서 몸 좀 피어있어. 알겠습니다. 당장 애들 드리고 운무산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팀장님, 범인 잡으러 가시죠. 진짜야? 주인 진짜 찾은 거야? 이상훈 곁에 정보원을 뒀거든요. 오늘 밤 놈들이 운무산장으로 간답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당장 잡으러 가시죠. 운무산장 이상원 소유인데. 가시죠. 이상훈, 그 영감탱이 민호를 운무산장으로 부른 건 후환을 없애려는 속셈이었어. 진짜 독한 놈이네. 근데 어떻게 손을 쓸 작정이지? 설마. 이 팀장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멈추세요. 왜 그래? 일단 뒤로 좀 물러서세요.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이 운무산장에 폭탄이라도 있어? 이 팀장님, 이상훈은 뿌리채 뽑을 작정이었어요. 네, 예상이 딱 맞았어. 안 뛰어들길 천만다행이지. 3개. 이 늙은 영감탱이. 이 팀장님. 언젠가는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쳐놓을 겁니다. 전 조사에 다른 사건이 있어서요. 여긴 맡기겠습니다. 부자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니까. 무려 5천만 원이나 주고 우리 할머니 때 그 나이가 빠진 집을 사다니. 듣자하니 변호사라던데 자격증은 어떻게 땄나 몰라. 저기요. 나중에 통화하자. 뭐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할머니 댁 낡은 창고를 샀다고요? 네. 새로 하나 지어도 그렇게 안 될 텐데 말이죠. 그 변호사는 사람 대체 뭘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뭡니까? 아마 정우진이요. 저기요, 할머니 댁. 낡은 창고가 어딥니까? 저 좀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알았어요. 집행관님, 여기에요. 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미친. 이 집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이 소송에 휘말릴 뻔했어요. 근처에 가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세요. 네. 고마워요. 이름이 박준성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소영 씨를 아시나요? 네, 제 여자친구입니다. 김소영 씨와 정우진 씨는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소영이는 정우진을 몰라요. 하지만 소영이의 친한 친구가 정우진과 내연관계였습니다. 그 친구는 화가 날 때마다 소영이를 불러내서 정우진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을 납치한 사람이 정우진입니까?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여기였어요. 하지만 절 납치한 그 사람은 다람쥐 가면을 쓰고 음성 변조기를 썼습니다. 아, 참. 그 사람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나저나 소영이가 정말 죽었나요? 소영이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아시나요? 무슨 일을 하러 나간다며 끝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안 돌아와서 돈을 챙겨 도망간 줄 알았죠. 제가 납치되고 나서야 살해당한 걸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정우진하고 김소영 통화 기록 좀 조회해줘. 두 사람과 자주 연락한 여자도 찾아보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상훈 관련 자료는 그쪽에 뒀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알았어. 준혁아, 정우진한테 내연녀가 있다. 구룡, 항아리가 집에 없으니 그 여자한테 있을 거야. 어떻게든 그 여자 찾아서 항아리 무조건 가져와. 아버님, 구룡 항아리를 찾고 나면 그 여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요즘 일이 많아서 경찰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 일 만들지 마. 잡아다 가두고 나중에 조용해지면 처리해. 네, 아버님. 네, 팀장님. 알아냈습니다. 김유림, 29세, 미혼, 이지역병원 간호사고, 정우진의 내연녀입니다. 잠깐만, 마스크 벗어봐요. 오지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정우진이 죽었어. 복수하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돼. 정우진은 어제 새벽 구룡 항아리 때문에 이상훈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어. 거짓말 아니지? 정우진의 시신은 지금 우리 경찰서에 있어. 이상훈, 널 죽여버리겠어. 복수하고 싶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일단 박준성부터 풀어줘. 그가 결백하다는 건 내가 증명할 테니까. 그럼 협상하죠. 이상훈의 범죄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어떻게 협상할 건데? 날 따라와요. 이상훈을 찾으러 가죠.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왔으니 그가 저지른 짓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증거를 녹화하면 당신들이 체포해서 사형시키라고요. 좋아. 그 전에 네 범죄 과정을 기록해야겠어. 김유림, 김소영을 너랑 정우진이 죽였나? 네. 그녀가 내 구룡 항아리를 훔쳤고 잡으려다 실수로 죽였어요. 너희가 시신을 붉은 끈 피해자로 위장해서 청산에 묻고 누명을 씌우려 한 거지. 네. 당신과 정우진은 무슨 관계지? 안지는 꽤 오래됐고 최근 1년 그가 불행한 결혼 생활로 우울해하길래 함께하게 됐어요. 원래 구룡 항아리로 고분을 열고 보물을 내다 팔 생각이었는데 다 숲으로 돌아갔네요.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 네. 시스템 사용자님, 붉은 끈 모방 살인 사건 해결을 축하합니다. 보상으로 초급 무술잡기를 지급합니다. 범인 체포에 가장 효과적인 무술로 일당백이 가능하며 사용 횟수 제한이 없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요. 제가 이상훈을 만날 테니 5분 뒤에 올라와서 체포해요. 좋아요. 문제 생기면 소리쳐요. 바로 올라갈 테니. 고마워요. 팀장님, 저 여자 말 믿어도 됩니까? 지금 김유림은 우리보다 이상훈을 더 징후할 거다. 게다가 자백하는 영상도 찍어뒀어. 난 뒤쪽 좀 둘러볼 테니 몇 분 뒤에 들어와서 합류해. 네. 이사장님, 구룡 항아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말해봐. 제 남자 정우진, 당신이 죽였나요?
남자 하나가 대수야? 구령 항아리 나한테 넘겨. 큰 돈을 주지. 돈만 있으면 어떤 남자든 못 구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죽인 거 맞죠? 정우진 그 개자식.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이끌어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이 내 구령 항아리까지 훔쳐갔어. 죽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인정했으면 됐어. 이상훈, 죽어. 김유림 씨, 정신 차려요. 이건 초소형 카메라예요. 살인 증거예요. 그놈 꼭 잡아줘요. 정우진 복수는 했어요. 이상훈,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체포에 불응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집행관을 공격하려고? 김영사, 무서우면 무릎 꿇어. 어쩌면 내가 기분 좋아서 살려줄지도 모르지. 이상훈, 너무 일찍 웃는 것. 이상훈, 아직 안 꺼낸 비장의 카드라도 있나? 이상훈, 네가 지은 죄는 끝도 없어. 몇백 번 사형당해도 모자라. 3년 전 이해경찰서 정민석의 4살짜리 딸이 길에서 살해당한 거 네가 시킨 짓이지? 아니, 우리 쪽은 아이는 안 건드려. 다들 자식이 있는데 그건 업계 룰이야. 나랑 좀 관련은 있지. 정민석이 날 감방에 넣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열받았거든. 출소하고 정우진 시켜서 정민석 마누라 처리하라고 했지. 복수하려고. 근데 그 새끼가 정민석 마누라한테 반해서 손을 못 대고 복수 대상을 딸로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 진작에 그놈을 없앴어야 했는데 그럼 일이 이렇게까지 안 꼬였을 텐데. 시스템 사용자님, 특급 범죄자 체포를 축하합니다. 정의 포인트가 낮아 이번 보상을 500정의 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이 보상 괜찮네. 아주 쓸만해. 미준아, 서해 연락해서 집행관들 보내. 이상훈 엔터프라이즈 압류하라고 해. 이상훈, 총기 살인, 증거는 명백해. 네, 지금 바로 할게요. 하하, 이걸 위해서 그렇게 오래 계획했지. 보람이 있네. 하하하. 선장님 찾았습니다. 이현수 사료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현수의 굴곡진 인생은 소설보다 더 파란만장합니다. 아버지는 깡패고 어머니는 매춘부였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초등학교만 다니고 자퇴한 뒤 아버지를 따라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용 초능력 원거리 추적. 원거리 추적이 왜 안 먹히지? 이현수가 죽었군. 그저께 구출된 거 아니었어? 팀장님, 오늘 구령 항아리 마저 조사할까요? 넌 은행 가서 김수영 거래 내역 확인해. 네. 성민이는 골동품 시장 가서 탐문 좀 해봐. 단서라도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말고 할 만큼 한 거니까. 네. 그럼 전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해. 김태현, 지금 바빠? 아니, 왜 그래? 용곡마을에 사건이 생겼어. 용공산에서 무도 시신 3구가 발견됐대. 거기선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청도로 맡아달라고 하네. 우리 팀은 지금 사건이 많아서 도저히 짬이 안 나거든. 너희가 한번 가볼래? 알았어. 그럼 다들 용곡마을 경찰청으로 가. 거기서 산으로 안내해 줄 거야. 그래. 가자. 무도 시신 보러. 경찰서에서는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신참 집행관 2명을 보내다니. 놀러 온 겁니까? 저기요,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팀장님, 어떻게 어린애들 2명을 보냅니까? 딱 봐도 가들어온 신입들인데 무도 시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력팀이 지금 눈꽃들 새 없이 바쁩니다. 김태일 씨는 우리 경찰서에서 사건을 제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얕보지 마세요. 만약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어린애가 사건을 제일 잘 해결한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저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무슨 사건을 해결한다는 거야? 분명 위에서 내려보낸 낙하산일 거야. 스펙 쌓으러 왔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서에서 저희를 파견한 이상 사건을 해결 못한다 해도 국장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책임지실 필요도 없으니 시간 끌지 마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죠. 어젯밤에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일 먼저
머리 없는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야밤에 산에는 왜 온 겁니까? 새벽에 입이 좀 심심해서 야생동물이나 좀 잡아볼까 하고 왔다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 쫓아가다가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사람도 시켜서 괜이랑 삽 같은 것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런 건 왜 찾는 겁니까? 토막살인 사건 현장에선 범인이 절단된 시신을 근처에 묻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농기구를 안 챙기면 뭐 맨손으로 파실 겁니까? 시신 어디 있어요? 원래 저 나무 위에 있었는데요. 윤 소장님, 시신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수사에 방해될까봐 현장 보존한다고 나무에 매달아뒀는데 오늘 와보니 없어졌습니다. 살인 사실이 들통나고 경찰이 개입한 걸 안 범인이 한밤중에 시신을 빼돌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본서에서 오신 명탐정님들 이제 어떡하죠? 서두르지 마세요. 현장 감시부터 하고 단서를 찾아보죠. 초능력 발동, 정밀 관찰, 초능력 발동, 신비의 눈. 저걸로 사건을 해결한다고? 진짜 웃기네. 저 모닥불은 무두 사건 범인이 남긴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인 것 같습니다. 너희 둘 근처에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봐. 잠깐만요.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하면 포장해서 분석 맡기세요. 네. 박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세요. 아, 네. 머리는 근처에 묻혀 있을 겁니다. 신고라도 있어요? 투시력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보고합니다. 머리 3개를 발견했습니다. 경력 쌓으러 온 재벌이 새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실력자였네. 서장님이 왜 이 사건을 맡겼는지 알겠어. 머리의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 시간은 대략 28일 전으로 추정됩니다. 도끼로 잘린 것 같습니다. 목의 절단면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걸로 보아 범인은 왼손잡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뒤통수에 상처가 있는 걸로 보아 기절시킨 뒤에 자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사망자 신원부터 파악할까요? 아니면 시신 도둑을 쫓을까요? 일단 사람을 보내서 신원부터 확인하죠. 그럼 가서 확인해봐. 네. 전 근처를 좀 더 둘러보면서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동굴은 확인해봤어요? 안에 뭐가 있는데요? 이건 고분입니다. 고분이요. 이런 곳에서 고분을 발견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박, 진짜 고분이 있을 줄이야. 그럼 그 3명 혹시 도굴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진아, 나랑 같이 들어가 보자. 네, 저도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저건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이 사람은 또 어디서 온 겁니까? 전 괜찮아요. 이 녀석 안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곱은 정말 크네요. 옛날에는 왕족이나 고위층들만 이런 무덤에 묻힐 수 있었겠죠? 안에는 분명 보물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이 도굴꾼이 먼저 털어 갔네요. 이 고분 중 항아리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당신들 누구야? 날 구하러 온 거야? 집행관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절 구하러 오셨군요. 조금만 늦으셨으면 안에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이봐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고분에 숨어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잠들었었네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뭡니까? 직업은요? 왜 고분에 있었던 거죠? 제 이름은 이재민입니다. 고고학자예요. 한 달 전에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진나라 고분을 탐사하다가 실수로 안에 갇혀버렸어요. 빨리 가요. 너무 배고파요. 도굴꾼이시죠? 고고학자는 무슨. 계속 거짓말하시면 당장 체포할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법을 어겼어요.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선처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놈들 얼굴 다 확인해줄 수 있어요. 내부 고발자 할게요. 진짜 도굴꾼은 그놈들이에요. 전 그냥 길만 안내했다고요. 아는 거 다 털어놓으세요. 선처받을 수 있게 해볼 테니까. 네. 그게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건데, 한 달 전에 이현수가 갑자기 지문 조직을 찾아와서 몇 명 빌려달라고 했어요. 용봉산에서 고분을 찾는다고요. 지문 조직이 원래 이쪽으로 빠삭하니까 이현수가 두둑한 보수를 주겠다고 해서 보스가 수락한 거죠. 저랑 형님 2분,
그리고 삼촌 한 분을 보내서 고분 참는 걸 도우라고 했어요. 이현수가 구룡 항아리를 하나 꺼냈는데 우린 그 항아리에서 단서를 얻어서 고분을 찾아낸 겁니다. 고분을 찾고 나니까 이현수가 우리한테 도굴구멍을 파라고 했죠. 고분에 들어간 뒤엔 산더미 같은 유물을 발견했어요. 다들 쌀독에 빠진 쥐새끼 마냥 굴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싸한 게 이현수가 입을 막으려고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고분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저기 집행관님, 저희 삼촌이 신고한 건가요? 그래서 절 구하러 오신 거고요? 그쪽 일행은 이미 변을 당했을 겁니다. 이현수, 이 개자식, 내가 나가면 널 꼭 죽인다. 이제 못 죽여요. 이현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뭐? 당신들이 죽였어? 아니요. 내 생각엔 형제한테 당한 것 같은데. 그럼 분명 박창의 짓이야. 박창혜. 박창혜가 그놈의 1등 똘만이거든. 그놈 겉으로만 웃는 놈이라니까. 설마 감히 하극상을 벌일 줄이야. 하하하. 박창혜가 왼손잡이인가요? 네. 산에 올라갈 때 왼손으로 물건을 들었어요. 유진이, 윤 국장님, 저 먼저 범인 잡으러 내려갈 테니 천천히 오세요. 네. 박창혜가 이 근처에 있나 보네. 집행관님, 저희는 산에 올라가려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서해 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시비 걸러 왔구만. 쳐! 죽여. 대단하네. 싸움 좀 하나 본데? 인정. 근데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 이 산만 넘으면 바로 국경인데. 그때쯤이면 작은 섬이나 사서 섬주인이나 해야지. 이제 다 망쳤어. 시스템 투명 방탄조끼 구매. 죽어라! 아니야. 너 사람 아니지? 이게 말이 돼? 당신을 체포한다. 할 말이 있으면 서해 가서 하시지. 총에 맞았는데 왜 멀쩡한 거야? 내가 왜 알려줘? 멍청하긴. 내가 설마 말해주겠어. 네가 총 드는 거 보고 시스템 상점에서 투명 방탄조끼 샀다고? 그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내 말 안 들려? 이게 구룡 항아리구나. 이게 뭐 그리 특별하다고? 좀 살살 다룰 수 없어? 조심 좀 하란 말이야. 망가지면 네가 다 물어낼 거야? 그만 소리쳐. 누나제는 국가 소유야. 박 팀장님 사건의 의문점이 전부 밝혀졌습니다. 이현수가 도망친 후 박창혜와 부하들을 데리고 봉화마을로 가서 지하단의 고분꾼들을 찾았고 그들을 매수해 고분을 찾게 했습니다. 고분에 들어간 후 이현수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고분꾼들을 죽여 입을 막았죠. 지하단 3명의 목이 잘려 죽은 건 바로 박창혜의 짓이었습니다. 그가 혼자 차지한 겁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한민국을 위해 이 많은 진귀한 문화재들을 되찾아 주다니. 이번에도 아주 큰 곡을 세웠어. 도에서도 아마 포상할 거야. 우연히 좋았을 뿐입니다. 말해 구룡, 항아리는 어떻게 구했지? 아무 말 안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아? 문화재 밀매 하나만으로도 넌 평생 감옥행이야. 입을 여는 건 어렵지 않아. 거래하자고. 총에 맞고도 안 죽은 이유를 말해주면 구룡 항아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주지. 어차피 취조식은 우리 둘뿐이니까 일단 속여서 진술을 받아내자. 좋아, 너 먼저 말해. 작년에 어떤 여자가 구룡 항아리를 팔려고 보물상회에 왔었지. 마침 이현수가 보물상회에 있다가 구룡 항아리를 보고 예사 물건이 아니란 걸 알고는 100만 원에 강제로 사려고 했어.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이현수가 자기 정체를 밝혔지. 그 여자는 도둑 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돈만 받고 나갔어. 그 여자 이름이 김소영 아니었나? 그건 나도 모르지. 이현수가 술 취해서 나한테 자랑하려고 말해준 것뿐이니까. 그래, 내가 왜 청아를 안 무서워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 사실 방탄조끼를 입었어. 헛소리 마. 넌 분명히 상의만 입었잖아. 내가 장님인 줄 알아? 못 봤을 줄 알고?
요즘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알았어. 사실 난 전설의 고무술을 할 줄 알아서. 몸 표면에 진기를 형성해. 네 총알이 날아왔을 때 진기에 막힌 거지. 고분 옆에서 발견된 무드 시신 세고 네가 죽였지? 이현수도 네가 죽인 거고? 좋아. 아무 말도 안 하겠다면 계속 법해보자고. 팀장님, 이시 삼촌 조카 머리에서 박창의 지문을 채취했어요. 이건 감식 결과지입니다. 박창혜, 더 할 말 있어? 이씨, 삼촌 조카는 어떻게 죽인 겁니까? 고분에서 파낸 보물이 지문 조직 귀에 들어가서 탐낼까봐 이현수를 부추겨 고분꾼들을 다 죽이게 했죠. 이현수도 마침 그럴 생각이 있어서 승낙했습니다. 고분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머리를 다 베어 땅에 묻고 시신들은 나무에 매달아 기괴한 모습으로 얼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 저한테까지는 수사가 안 미칠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를 찾아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씨 사촌 조카 중 한 명이 고분에 숨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 혼자 똑똑한 척하던 녀석이요. 고분에 숨어서 안 나오면 무사할 줄 알았겠지만 우리가 고분에서 나오자마자 비밀 통로를 막아버렸으니 어차피 죽었을 겁니다.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다고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 고분꾼 3명 짓이군요. 어쩐지 다투어 비밀 통로를 막으려 하더라니 그 녀석이 안에 숨은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정말 빈틈이 있었군요. 말해보시죠. 이현수는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현수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감옥에 보내려고만 했지. 이현수가 감옥에 가기 전에 신복을 시켜서 보물을 다 빼돌렸거든. 근데 이현수 그놈이 잡힌 지 한 달 만에 사형유예를 받았지. 물건은 못 찾겠고 그놈 조수는 해외로 튀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호송차를 탈취한 거지. 이현수는 위기를 넘기자마자 보물을 확인하러 가더라고. 난 그 뒤를 밟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방심한 틈을 타서 죽여버렸지. 솔직히 나 당신 꽤 감탄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바랄게. 국보분실 사건과 무드 시신 사건 해결을 축하합니다. 현재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급 마스터 최면술들, 현지 만화은행의 50지분, 잠시 후 누군가 지분인수 계약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 미래인터내셔널의 31주가 동현사트, 시스템 사용자는 한 달 내에 아내 살해 누명 사건, 발절단 사건, 붉은 끈 사건, 분모방 살인 사건, 무드 시신 사건, 그리고 국보분실 사건 등을 해결하여 초급 명경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건을 이렇게나 많이 해결하다니. 시스템. 우리 같이 노력해서 강시에 더 이상 범죄자가 없게 만들자. 김태현, 시간 좀 있나? 사건이 하나 들어왔어. 가자.